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번의 개념과 그리고 지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 내용을 보았고요. 자, 35페이지 보시면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지번 부여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2일 원칙 보시면요.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즉,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데요. 자, 이때요. 자, 어떤 리가 있다고 해보죠. 시골에 이런 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섬이라고 해보죠. 섬.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섬이에요. 자, 그럼 여기 여러 필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 요 정도 필지가 있다라고 해보죠. 또, 뭐 이렇게. 자,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느냐. 여기가 양촌이라고 해보죠. 양촌이라는 일기예요. 자, 전원일기에 나오는 이제 양촌이입니다. 자,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자, 1번부터 지번을 부여하게 될 텐데,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책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죠. 따라서 지번을 할 때는, 지번을 부여할 때도 왼쪽 위에서부터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왼쪽이면 여기가 어느 방향입니까? 북서 쪽이 되는 거죠. 북서. 자, 북서 쪽에서부터 지번을 부여하기 시작한다. 즉, 기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번호가 시작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지번 부여 방법은 원칙적으로 북서 기번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즉, 북서 기번법이에요. 이 내용도 자주 나옵니다. 뭐 북동에서 남서로. 틀린 거죠.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서에서 시작된다. 자, 그래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1번지를 부여하게 되고요. 2번지, 그 다음에 3번지. 그럼 여기서 다시 4번지 이렇게 가게 되면요, 3번지와 4번지가 먼저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지번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번은 서로 연속되는 것이 좋은 거죠. 따라서 여기서 4번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속해가지고 4번지, 5번지, 6번지, 그리고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여기가 하나 더 있다고 하죠. 11번지, 12번지, 13, 14, 15 이렇게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번이 끊기지 않고 계속 연속되게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치 끊기지 않고 뱀이 기어가는 식으로 지번을 끊기지 않고 부여한다 그래서 이것을 뱀이 기어가는 모습이다 해서 사행식이라고 합니다. 사행식은 뱀사자를 써가지고 뱀이 기어가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사행식이에요. 지번 부여 방법은. 자, 북서 기번법은 그림이 있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북서 기번법,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북동 기번법. 우리나라는 북서 기번법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자, 3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요, 상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쭉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뱀이 기어가듯이 사행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요. 자, 2 보시면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부번이 많으면요. 지번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7에 16번지 이런 게 있으면요. 우리가 지번 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번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본번을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 그런데 저기 전부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3번지 옆에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을 때요. 자, 예를 들면 이 바다를 메워가지고요, 토지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번 부여 지역, 이 리의 최종 지번이 15번지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본번을 부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몇 번지를 부여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16번지를 부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16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요. 우리가 16번지를 찾을 때 15번지 옆에서 주로 찾을 텐데 15번지 옆에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지번을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럴 때요. 본본을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본본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부번을 이용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부분본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요. 16번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는 인접토지. 인접토지가 3번지죠. 인접토지 3번지에요. 부번을 부여해서 부여합니다. 그래서 3의 1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부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3의 1번지는 3번지 옆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따라서 이럴 때 부번을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요,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 지번부여 방법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등록 전환이 있는데요. 이 등록 전환은 우리가 제4장에서요, 등록 전환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면 이 등록 전환은요,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자, 여기서는 그 신규 등록만 볼게요. 그리고 등록 전환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데, 그것은 왜 동일한지는 등록 전환 시간에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 등록 전환도 동일합니다만은 신규 등록만 보시면은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 본본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여기다 부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번. 자,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떤 경우에는 본번을 부여하고 어떤 경우는 부번을 부여하게 되는데 부번이냐 본번이냐 맨 마지막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에서는요. 자, 예외예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되는데요. 자, 예외요. 자, 보죠. 만약에 15번지가 최종 지번입니다. 그런데 15번지 옆에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원칙입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붙이는 것이 원칙인데, 자, 그러면 이때도요. 새로운 토지에 옆에 15번지 옆이니까 15의 1번지 이렇게 하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요. 15의 1번지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최종 지번 토지에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16번지를 부여해도 아무 이상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굳이 부번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본번을 부여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종 지번 토지의 그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토지는 이렇게 본번을 부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여기에 저 멀리 있는데 여기에 섬이 하나 있었어요, 섬이. 근데 이 섬을요,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하지 못했을 때는 기본이 등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럼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지번이 2번지입니다. 그럼 이때도 2의 1번지 할 것이냐? 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요, 가장 가까운 지번이 몇 번지인지도 찾기도 힘들고요. 어차피 2의 1번지 해봤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굳이 이렇게 원칙에 따라서 2의 1번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최종 지번이 16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돼요? 17번지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번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3의 1번지는 3번지 옆에서 찾겠지만 17번지는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16번지 옆에서 찾지를 않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 지번, 그 최종 지번의 본번, 그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만약에 6번지 옆에는 또 이제 간척, 토지를, 이제 바다를 베어서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넓게 만들었어요. 자, 넓게 만들어서요. 여기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필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뭐 어떻습니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지도 않고 멀리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부여하게 되겠습니까? 원칙으로 가서요. 그냥 본번,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6의 1, 6의 2, 6의 3, 6의 4, 6의 5, 6의 6, 6의 7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지만은, 자,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부번이 많아지는 거죠. 부번이 6의 7, 6의 8, 6의 9, 6의 13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또 지번을 보는 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요. 부번을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지금 17번지다. 여기까지 발견이 돼서
이럴 경우에는 최종 집원의 다음 순번으로 그냥 본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0, 21, 22, 23, 24. 자,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요. 이 18번지하고 6번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집원들은 어떻습니까? 깔끔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 필지를 등록을 할 때 이럴 경우에는요. 최종 집원 토지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가지고요. 다음에 어느 하나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번으로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 보시면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경우에는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고요. 자, 넘기시면 이음 보시면 대상 토지가, 그러니까 기억에서는요. 최종 지번 토지 인접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이음 보시면은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도 본번을 부여할 수 있고요. 자, 디귿 보시면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자, 여러 필지에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최종 지번 토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이렇게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신규 등록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았습니다. 자, 본번으로 부여하느냐, 부번으로 부여하느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원칙은 본번, 그러나 원칙은 부번이죠. 부번,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이제 분할입니다. 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인데요. 자, 분할은요, 한 필지 토지를요,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 개념은 우리가 뒤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필지의 지번이요, 100번지라고 해보죠. 자, 100번지 지번을요, 두 필지로 나누어 등록을 합니다. 두 필지로. 자, 그러면 이럴 때는요, 원래 100번지였죠. 그래서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은요,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한 필지는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요 필지를 100번지로 할 수도 있고요. 요 필지를. 그러니까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필지가 두 개가 됐으니까 이 토지를 100번지로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선택적입니다. 자, 면적이 넓은 지역에 우선하여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습니다. 선택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에요. 100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 토지는 몇 번지가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100번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요. 여기는 102번지 부여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게 102번지야. 101번지 부여하면 안 되겠죠. 101번지는 여기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여기가 100번지니까 옆에 101번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1번지를 부여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럴 때도 부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100번지예요. 분할했을 때 한 필지는요. 100번지고 한 필지는 100에 1 이렇게 등록을 해요. 분할을 할 때 이렇게 부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뭐 27에 8번지다라고 돼 있을 때는요. 그 토지는 한 8번 정도 분할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요. 이 100에 1번. 그러면 이게 100번지면은 이게 100에 1번지가 될 것이고요. 자, 요 토지를 100번지로 했을 때는 이 토지를 100에 1번지로 하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그 이후에 이 100의 1번지를 다시 둘로 분할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몇 번지가 되겠습니까? 한 필지는 두 필지가 됐으니까 한 필지는 100의 1번지를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100의 몇 번지를 해야 되고 2번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요. 100번지를 나중에 또 이렇게 둘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필지는 100번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몇 번지를 해야 돼요? 100의 1번지 해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 100의 1번지가 있죠. 100의 2번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100의 3번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필지만 놓고 보죠. 이 필지. 둘로 분할을 하게 되면요. 둘로 분할을 하게 되면 한 필지는 요 두 표지가 원래는 100번지였죠. 그럼 100번지로 분할할 때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 본번의 최종 부번. 최종 부번이 2번지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100의 1번지로 받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한다. 자, 분할 보죠.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 여기다 체크하시고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이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요. 자, 본번의 최종 부번, 즉 본번의 최종 부번을 봅니다. 1번지, 2번지 있으면은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한다. 부번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분할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이 되는데요. 자, 다시요. 이제 지워가지고 분할할 때 분할 방법을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을 보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두 필지로 만약에 이것을 분할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 필지는 100번지, 한 필지는 최종 부번. 만약에 부번 있는 토지가 없었을 때는 그냥 100의 1번 이렇게 부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건축물이 하나 있었다고 해보죠. 건축물. 자, 여기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 건축물은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건물은 건축물 대장, 토지는 토지 대장. 자,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이 건축물의 정보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 정보 중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이 건축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축물은 100번지 토지 위에 있다라고 해서요. 이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축물에 있는 지번을 적습니다. 그래서 100번지 위에 있는 지번이다. 방배동이면 방배동 100번지에 있는 건축물이다 적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100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자, 이 상태에서 분할을 했습니다. 자, 분할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요. 이 토지에는 100번지를 부여하고 이 토지에는 100의 1번지를 부여하게 되면 이게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100번지, 100의 1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요. 이 건축물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원래 100번지 위에 있던 건축물이 이제는 100의 1번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되겠죠. 따라서 건축물 대장을 어떻습니까? 이 100번지를 100의 1번지로 다 고쳐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죠. 자, 이것을 100번지, 100의 1번지로 할 것이냐, 여기에 100번지, 이걸 100의 1번지로 할 것이냐는 선택적이라고 했죠. 자, 선택적이면요. 처음부터요. 지번을 이런 식으로 부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건축물은 100번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되겠죠.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지번을 부여했으면은 이것을 고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왕 선택적이라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분할을 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때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우선하여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거기 분할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자, 이 경우에서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방금 설명한 내용이요. 방금 설명한 내용에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1차 분할, 2차 분할이 있었을 때 이렇게 부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었을 때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두 번째 그림의 오른쪽에 조그만 그림이 건축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보시면 이제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보죠. 자, 합병은 분할과 반대되는 거예요. 두 필지 이상을요.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개념은요. 우리가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합병이나 분할 이런 것들은. 합병의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두 필지 이상을 하나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때 요 필지가 100번지고요. 요 필지가 101번지입니다. 자, 두 토지를 합병했어요. 3필지니까 지번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100번지와 101번지를 합병했기 때문에 100번지나 101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여하면 될 것 같죠. 같죠. 그러나요, 이런 경우에는요, 원칙이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요, 선순위 집원인 100번지로 부여해야 돼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선택적이지 않아요. 항상 선순위 집원을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선순위 집원을 부여하는데요. 자, 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집원 중 선순위 집원을 그 집원을 한다. 자, 선순위 집원에다가 체크하시고요. 자, 그런데 본본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때는요, 본본 중 선순위 집원, 여기다 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본본 중 선순위 집원을 합병 후에 집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요, 자, 둘 다 이렇게 본본으로 된 집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본본 중 선순위인 100번지를 부여해요. 선택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집원을 부여하는데요. 자, 이것은 27에 4번지, 30에 1번지, 그 다음에 41에 4번지, 59에 7번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토지를 만약에 합병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요, 이런 토지들은 다 부본을 들고 있죠, 부본. 부본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이럴 때는 본본이 어떤 게 가장 앞서냐 해서 본본이 이게 가장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네 개 토지를 한 필지로 이렇게 합병을 할 때는요, 이때는 27에 4번지를 부여합니다. 다 부본으로 된 토지가 있었을 때는요, 이때는 본본 중에 가장 앞서는 것을 우리는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요 30번지고요, 이것은 59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에 4, 30, 41에 4, 59번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부여하냐면요, 자, 집원은 되도록이면은 본본으로 부여하는 게 좋다고 했죠. 부본 있으면 헷갈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본만으로 된 집원도 있고 부본을 가지고 있는 집원이 있었을 때는요, 이때는 본본으로 된 집원만 고릅니다. 본본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본으로 된 집원만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30이 선순위죠. 이럴 경우에는 30번지로 부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본본 중 선순위로 집원을 부여한다는 거죠. 본본으로 된 집원이 있으면 본본으로 된 집원만을 골라가지고 그 중에 선순위 집원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3개가 있죠. 200, 201, 202, 203은 그냥 200. 200에 1, 200에 2, 200에 3, 200에 4는 200에 1. 200에 1, 200에 2, 201, 202 있으면은 본본으로 된 집원이 있기 때문에 본본 중에 선순위인 201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합병에 있어서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101번지에요. 여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건축물 대장이 있겠죠. 건축물 대장. 자, 건축물 대장에는요, 이 건물의 건물이 이제 몇 번지에 있느냐 했을 때요, 101번지 위에 있다라고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토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101번지를 부여해야 되냐요. 이건 분할하고 다릅니다. 분할에 있어서는요, 선택적이었어요.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집원을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합병에 있어서는요, 이게 선택적이질 않아요. 항상 선순위 집원, 선순위 본본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요,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몇 번을 부여하느냐? 이 경우에도 100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자, 100번지로 부여하게 되면은요, 건축물 대장은 어떻습니까? 100번지로 다 고쳐야 되겠죠. 이제 101번지 위에 있던 것이 100번지 위에 있는 토지가 되니까 다 고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건물 소유자가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가서 이걸 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따라서요, 건물 소유자가, 자, 원래는 이게 선택적이지 않고 100번지를 부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100번지를 이제 부여하려고 할 때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야, 이 건축물이 101번지에 있으니까 101번지로 부여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101번지로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이때도 100번지입니다. 건물 있을 때도.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있는 집원을 합병후의 집원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때 비로소 101번지로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걸 고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할에 있어서는요, 신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건축물 있는 집원을 분할 전의 집원으로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병에 있어서는 원칙이 선순위 지번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가고요. 자, 그 내용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나오죠.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신청. 자, 신청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이렇게 신청을 할 때는 그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맨 밑에 그림이 있죠. 자, 200, 201, 202번지를 합병하는데 202번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때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으면요, 그냥 선순위 본번인 200번지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202번지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202번지로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았어요.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만약에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요, 또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지번부여 방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요. 자, 37페이지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그 지번부여 방법입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보죠. 자, 서울에 어떤 제기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 올라가면은 강북에 제기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대문구에 제가 잠시 살았던 곳인데요. 자, 제기동은요, 동대문구에 있어가지고 종로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 굉장히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자, 개발을 하려면은요, 이게 땅값이 비싸가지고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요,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좀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기동 동 하나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동 전체를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일부 지역, 요 지역만을요,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부 지역이요, 구도심은요, 집원들이요, 토지가 어떻습니까? 물고기 비닐처럼 생겼어요. 바둑판 모양으로 되는 게 아니죠.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길 찾기도 어렵습니다. 골목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집원들도 어떻습니까? 엉망이죠. 부본도 엄청나게 많고요. 집원만 보고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죠. 자, 확대를 해보면요. 이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좀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요. 자, 이렇게 물고기 비닐처럼 도로 하나 놓기도 힘들 정도로요. 굉장히 조밀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 찾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도시개발을 합니다. 도시개발.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된 토지를요, 이것을 바둑판처럼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도로도 놓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요 토지 소유자에게 이 필지를 주고 이 필지 소유자에게 이 필지를 주고요. 이걸 환지라고 합니다. 바꾼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주는 건 아니죠. 도시개발하는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 개발 이익이요. 그러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발 이익을요, 다 환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개발을 할 때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도시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놓고 이제 아파트 단지도 만들고 하겠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요, 사업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다 보니까요, 경계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한 필지의 경계가 다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필지 단위의 그 면적도 다 바뀌게 되겠죠. 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새롭게 경계와 면적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또 지목도 바뀌게 되겠죠. 여기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여기는 학교를 만들고, 거기는 공원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 그 원래 있던 토지의 지목들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경계와 면적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요. 새롭게 경계와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을 하게 돼요.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쪽에다 좀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반복되기 때문에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요, 땅값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처럼 만들기 때문에요, 이 경계점들을요, 이제는 좌표로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좌표. 그래서 우리가 지적할 때요, 도해 지적이 있고요, 좌표 지적이 있는데, 도해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나아가서요, 땅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 경계점들의 그 면적에서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요, 이 경계점들을 좌표까지 구해놓습니다. 좌표. 그러면은 이 경계점들을 어떻습니까? 경계점들을 좌표로 구해놓는다는 거죠. 그럼 경계점의 그 좌표들을요, 정리해 놓은 장부가 있어요. 이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요, 그 경계점의 좌표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이제 토지가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이렇게 좌표를 구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측량을 할 때요, 지적 확정 측량을 할 때는 이 좌표를 구하는 측량 방법을 또 동원해야 돼요. 이 좌표라는 것은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좌표를 정하기 때문에 이 측량을 할 때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측량 기계가 있어요. 이 측량 기계를 경위의라고 합니다.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측량 기계라는 거죠. 이 경위라는 측량 기계를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됩니다.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즉, 이 지역에서는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요, 측량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동일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게 되면은요, 이게 다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지적확정 측량 실시지역, 이런 것들은요, 다 동일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묻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묻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동일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도면을 만들 때요, 자, 일본 애들이 처음에 도면을 만들 때는 이것을 1200분의 1로 만들었다고 했죠. 1200분의 1 축척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곱하기가. 1000분의 1로 하면 엄청난 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200분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 축척을 2배로 확대하게 되면 600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600분의 1이 계산이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500분의 1이면 계산이 편한 거죠. 그래서 다시요, 지적 확정 측량을 하면서요, 도면을 만들 때도요, 이것을 1200분의 1 또는 600분의 1이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축척을요, 땅값이 비싸졌으니까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축척을 계산하기 편하게 500분의 1 축척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새로 지도를 정하게 되는 거죠. 새로 도면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면서 축척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5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은 다 500분의 1 축척 지역이 됩니다. 다 이것들은 동일한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지번을 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번을 이제 부여할 때요, 자, 원래 있던 지번이 너무 복잡하고 부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번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여전히 복잡하게 되겠죠. 따라서 지번도요, 새롭게 부여를 합니다. 보기 좋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번들이 많으면은 지번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번들이요, 여기에 있는 지번들을 원래 그대로 옮기면 좋을 텐데, 옮겨오는 과정에서요, 자, 여기 지번은요, 13의 4번지가 있었다고 해보죠. 13의 4번지. 자, 그러면 13의 4번지는요, 이렇게 부번이 있죠, 부번. 이렇게 부번을 가진 지번들은요, 제외해버립니다. 여기 있는 지번을 다시 부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번이 있는 지번은 제외한다는 거죠. 제외하고 가져오고요. 또 어떤 토지는요,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요, 여기가 7번지였다고 해보죠. 근데 7번지가 이런 형태의 토지였어요. 그런데 도시개발을 하면서요, 이렇게 딱 끊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다 7번지였습니다. 여기도 7번지예요.
그러면 이때 7번지를요,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여기다가 7번지를 사용해버리면요, 원래 여기가 7번지가 있는데 여기에 또 7번지를 사용해버릴 수는 없죠. 같은 지번 부여 지역 안에 동일한 지번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본본으로만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이것은 두 개의 필지에 동일한 지번이 부여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요, 또 제외를 합니다. 본본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제외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10번지가 있다고 해보죠. 10번지는 본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밖에요. 여기에 만약에 10의 5번지가 있다고 해보죠. 자, 10의 5번지가 그 지역 밖에 있으면요, 이 지번을 그대로 사용해버리면 10번지하고 10의 5번지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번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본으로만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지역 밖에 본본이 같은 지번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번들, 그러니까 본본이죠. 부본들 다 없애버리니까 본본들만 모으고요. 본본 중에서도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또 지역 밖에 본본이 동일한 지번은 또 제외하고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남는 본본만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남는 본본만으로 지번을 부여하려고 했더니요,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났더니 지번 숫자가, 부여할 수 있는 본본 숫자가 80개밖에 없어요. 여기 있던 지번 숫자가 80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번을 부여하게 될 토지요, 필지 수는요, 새로 지번을 부여해야 될 필지 수는 100개예요, 100개. 필지가 10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100개였고 이것도 100개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니까요, 부여할 수 있는 본본 숫자가 80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필지 수는 100개를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번만으로, 본본만으로는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새로운 지번 부여 방법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지번 부여 방법으로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요, 이렇게 바둑판처럼 돼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 단지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자,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1단지고요, 여기가 2단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단지고, 여기가 4단지다 라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4개의 단지로 만들었어요. 4개 단지. 자,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이렇게 단지 단위로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 본본이 여기서 5번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해보죠. 또 5번하고 그 다음에 13번 안 되고 5번하고 그 다음에 9번하고 그 다음에 11번 하고요. 그 중간에 있는 지번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2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본본, 원래 80개니까는 그 중에 4개, 앞서는 4개를 고른 다음에요. 각 단지마다요, 여기는 5번을 부여하고요, 여기는 9번을 부여하고, 여기는 11번, 그래요. 여기는 12번을 부여한 다음에요, 각 본본을 부여하고 그 각 단지 안에 있는 필지들은요, 여기에 부번을 부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4필지가 있으면 여기는 5의 1, 여기는 5의 2, 5의 3, 5의 4. 그리고 여기는 9니까요. 여기는 9의 1, 9의 2, 9의 3, 9의 4. 여기는 11의 1, 11의 2, 11의 3, 11의 4 이렇게. 12의 1, 12의 2. 자, 그러면 100개의 필지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단지로 나누게 되면요, 각 단지에 본본을 부여한 후에 그 안에 있는 필지들 전부 다 해서 100개면은 만약에 10단지, 10개의 단지로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본 10개만 있으면 그 안에 토지들은 다 부본을 부여해버리면 되니까 어떻습니까? 본본 10개만 있으면 다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5개의 단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본본 5개만 있으면 될 것이고, 만약에 17단지까지 17개 단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본본은 17개가 있으면 17개에다가 그 안에는 부본을 부여해버리면 전부 다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요, 단지식이라고 합니다. 단지식. 이 단지식이라는 것은요, 단지식은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블록마다 본본을 부여하고 그 안에는 부본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것을 블록식이라고 돼요. 단지식, 블록식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단지식의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요, 그림으로 나타내 주면은요, 우리 앞에서 있는 그림 중에
35페이지 보시면요. 그 두 번째 아래 그림이 있죠. 이게 단지식이에요. 각 단지마다요. 본본을 하나씩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필지들은 다 부본을 부여하면서 지번을 부여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토지의 지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단지라는 거죠. 아파트 단지나 공장 단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본, 소수의 본본 가지고도 전체 필지에 다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블록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단지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죠. 단독주택 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가도 만들고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렇게 단지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가 있어. 단지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요. 단지식으로 지번을 부여하기가 조금 불합리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80개로 100개를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단지식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요. 만약에 이 제기동에요. 최종 지번이요. 1500번지라고 해보죠. 1500번지가 최종 지번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기동 전체는 1501번지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1501번지는 없기 때문에 지번을 부여할 때 어차피 뭐 있는 지번으로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게 될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을요. 여기다가 그냥 최종 지번이 1500이니까 그냥 1501, 1502, 1503 이런 식으로 쭉 부여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지번과 겹치지도 않으면서 그냥 쭉 부여해버리면 100개 금방 부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요. 그냥 쭉 부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요 안이 요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이제 요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1501, 1502, 1503, 1504 이렇게 계속 부여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지번이요. 이렇게 1501, 1502부터 쭉 이렇게 부여되고 있으면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자, 보면. 자, 5 보시면은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서 기억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본으로 부여한다. 자, 본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본본만 부여한다. 즉, 부본은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본본으로만 부여한다. 자, 본본으로 부여하는데요. 다음에 그 지번들은 제외한다 해가지고 밑에 A 보시면은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습니다. 비록 본본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역 밖에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으면 본본, 이건 본본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워버리고요. 부본으로 되는 건 당연히 제외되고요. 또 B 보시면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본본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된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게 세 가지가 일단 제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외하고 지번을 부여한다. 즉 본본으로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줄 다만 보시면은 다만요. 자, 이런 지번만 부여하는 과정에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요. 80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새로 부여할 필지는 100개예요. 지번을 부여할 수보다 이렇게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번을 그대로 부여할 수는 없죠. 적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하고 후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하는 방법. 이게 블록식이라고 했죠. 블록 단위로 단지마다 본본 부여하고 그 안에 필지는 부본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부여하든지 또는요,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자, 지번 부여 지역은 우리가 동이나 리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기동의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이요. 최종 본번이 1500번지입니다. 그럼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1501, 1502, 1503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은 조금 복잡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번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요. 지적법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니은 보시면은요. 니은 보시면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가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이외에도요. 또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A 보시면은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입니다. 자, 지번. 자, 지번 변경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기 요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구도심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도시개발 사업을 못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못하니까 이렇게 만들지를 못하고 그런데 적어도 지번만이라도 어떻게 좀 바꿨으면 한다는 거죠. 지번이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그러면 지번만이라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변경을 해요. 그럼 이때 지번을 변경할 때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기존의 지번을요 그대로 사용해서 바꿔버리면 과거 지번과 새로운 지번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도요.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이 1500번지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때는 여기다가 여기 있는 지번을요. 다 버려버린 다음에 1501, 1502, 1503, 1504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 지번과 혼동될 일이 없겠죠. 새로운 지번을 부여되니까요. 어떤 방법입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번 변경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B 보시면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다가 행정구역의 통합이라고 쓰십시오.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경우에요. 자, 여기 지역은요. 서초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배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초동에서요. 1번지, 2번지, 3번지 갈 거고요. 방배동 여기서부터 1, 2번지, 3번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요. 이것을 행정구역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서초동과 방배동을 합쳐서요. 다 서초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방배동을 서초동으로 통합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전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번이요. 여기 있는 지번. 원래 여기는 방배동이요. 방배동 만약에 236번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 서초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원래 서초동이 이만했지만 전체가 다 이제 서초동이 됩니다. 자, 서초동이 되니까요. 다 서초동에 맞춰서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방배동이 아닐 것이고 서초동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지번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방배동 236이었는데 236번지는 앞에 서초동이 들어와 버리면요. 서초동 236번지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서초동 236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서초동에 맞춰서 새롭게 또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방배동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죠. 그럼 이때 원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자, 서초동의 맨 마지막 지번이요. 1500번지였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는 1번지, 2번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서초동에 다 통합이 됐으니까요. 그럼 몇 번지를 부여하겠습니까? 서초동 여기가 원래 기존에 1500번지였으니까 방배동 1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1, 1502, 1504 이렇게 부여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1501, 1502, 1503 최종 지번, 최종 본분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번 변경에 있어서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C 보시면요. 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서 필지 지번 부여 방법. 축척 변경은요. 굉장히 어려운 절차고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축척 변경이 됐을 때 축척 변경만 체크하시고 축척 변경의 경우에도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부여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지, 개, 축 이렇게 두 문자를 외우시든지 해가지고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다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그 부여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다 동일하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양가로 4번은요. 지번은 변경할 수 있는데 방금 설명했죠. 지번을 이렇게 일정한 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는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번 변경 개념은요. 자, 지번 변경이란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를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네,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아까 그림이 있었죠. 일부 지역의 지번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지번을 이제 부여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번이 변경되겠죠. 자, 이때 지적소관청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에서 여기다 체크하시고요.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거 여기다 체크하십시오. 우리가 나중에요. 시도지사 승인사항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행정구역 개편했는데 행정구역 개편도 우리가 설명을 했었던 거죠. 자,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됐어요. 방배동이 서초동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 서초동에 맞춰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다만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양가리 6번 지번과 관련해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결번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결번대장이라는 것은요. 이 결번이라는 것이요. 자, 보죠. 합병을 하게 되면요. 자, 보죠. 100번지와 101번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요. 100번지가 됩니다. 선순위 지번. 자, 그러면 101번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라지는 지번이 되겠죠. 이런 지번을 결번이라고 합니다. 결번. 결번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을 합니다. 합병이 되면은 101번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가 101번지였는데 나중에요, 근처에 어떤 토지가,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요, 이 결번 101번지를 여기다가 101번지라고 부여해버리면요, 과거의 101번지 토지하고 지금 현재의 101번지 토지하고요, 혼동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이런 결번은요, 과거의 토지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요. 결번은. 자, 그러면은 결번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지번부여 지역에서 결번은 어떤 것들이 결번인지를요,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결번들을 정리해 놓은 장부를요, 결번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번대장이에요. 결번들은 등록을 한 다음에요. 이 결번은 영구히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번대장도 영구히 보존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번대장의 비치에서요. 자, 결번이라 하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지번의 순서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 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 이게 결번이 되고요. 자, 이런 결번은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그 원인들은 알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이런 사유로 밑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있죠? 이렇게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 여기다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결번대장 밑에다가 이걸 쓰세요. 지번대장이 아닙니다. 결번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번대장 대신에 지번대장이라는 돈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번대장. 결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자, 그러면 방가루 2번 보시면요. 이 결번이 발생되는 원인은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결번 발생 사유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맨 밑에 보시면 참고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를 분할하거나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토지를 신규 등록한다는 것은 새로운 토지를 등록을 합니다. 새로운 토지에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요. 결번이 발생한다는 게 생길 수가 없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할을 할 때요. 자, 합병을 할 때는 이렇게 결번이 발생하지만은 이 100번지 토지를요, 2개 이상의 토지로 이렇게 나누어 등록을 합니다. 나누어 등록하게 되면은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반드시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부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여하기 때문에
분할에 있어서는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사용이 되니까. 자, 그래서 결번 발생 사유에서는요, 결번 발생 사유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즉 신규 등록과 분할에 있어서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번, 이런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신규 등록 분할이라는 말이 있으면 틀린 표현이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뭐 다양한 원인에서 결번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지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